여러분, 혹시 주변의 작은 일에도 욱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나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얼굴을 붉히고 목소리를 높이며 때로는 냉랭한 침묵으로 주변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일 수도 있고, 매일 마주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일인데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그들의 감정의 폭풍에 휘말려 함께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저 참고 지나치게 양보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처가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이면에는 특별한 패턴과 감정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사소한 일에도 그토록 크게 반응하는지, 그 이면에 어떤 진짜 이유와 상처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지혜롭게 주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숨겨진 심리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메시지를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이들을 지혜롭게 대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화가 나고 또 다른 이의 분노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의 분노에는, 그리고 타인의 분노 뒤에는 그만한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분노라는 감정의 본질과 철학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우리는 모두 때로 저 사람 너무 무례한 것 아니야? 아, 이런 상황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도대체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참고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바로 화를 내시나요? 사실 우리가 화가 나는 순간들에는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적절한 대상과 이유, 시간, 방법, 정도로 분노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분노는 단순히 터져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강렬한 감정적 반응이며, 억압, 모욕, 좌절, 위협, 부당함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모두 인격적인 존중을 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평생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죠.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의 경험과 노력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이유로 우리의 의견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느끼는 분노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삶의 가치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과거의 가치관과 예의범절이 무너지고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한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낡은 것이 되어버렸죠.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배려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던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빠름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의보다는 성과가, 배려보다는 권리가 더 중요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소외감을 느끼고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가치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부재도 큰 원인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쁘고 이웃과는 인사조차 나누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관심과 사랑은 간섭이 되어버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도 담아둘 곳이 없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쌓이면서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욱 외롭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쌓입니다. 때로는 참기 힘들 만큼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은 폭발하듯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로 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타인의 분노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다시금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분노의 여러 얼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이 화를 내도 그 이유와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문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분노의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우리는 철학자 세네카가 분노를 이성을 따르지 않는 반항적인 감정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분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5가지 대표적인 분노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지 또는 자신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완벽주의형 분노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고해상도, 카메라처럼 주변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놓치지 않고 낱낱이 포착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더욱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탁 위 그릇 하나가 비뚤어져 있어도 신발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옷을 입는 방식, 설거지하는 순서, 걸어다니는 발소리까지 지적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런 말들이 이분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기준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이면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 작은 실수 하나가 마치 자신의 전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까지 놓치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야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결국 주변 사람들은 달걀 껍데기를 밟고 다니듯 조심조심 행동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끊임없는 지적과 잔소리가
일상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점점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감은 깊어지고 가정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완벽주의형 분노는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바로 가족들과의 편안한 일상, 그리고 자연스러운 소통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유형은 통제불능 분노입니다. 이분들의 분노는 마치 화산 폭발과도 같습니다. 아무 조짐 없이 갑자기 폭발하고 한 번 터지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사소한 계기로 순식간에 폭발해버리는 거죠. 이 유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노가 예측 불가능하고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을 넘으면 마치 댐이 무너지듯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순간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본인도 나중에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에 휩쓸리고 맙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분노가 대부분 자신의 무력감이나 좌절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나도 모르겠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좌절들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이죠. 주변 사람들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이런 고립감은 또다시 분노를 키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통제불능 분노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심호흡과 명상, 감정일기 등을 통해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그 신호를 알아채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억압축적형 분노입니다. 이 유형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평화로운 호수처럼 잔잔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압력이 쌓이고 있죠. 마치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무시했는지, 어떤 말로 기분 나쁘게 했는지, 언제 서운한 일이 있었는지 마치 녹음기처럼 모든 것을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소한 계기로 터집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5년 전, 10년 전 일까지 하나하나 꺼내놓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어버린 일들 혹은 전혀 악의 없이 했던 행동들까지 모두 문제 삼으며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런 분노 패턴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한순간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런 방식의 분노 표출은 결국 자신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종종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네 번째로 만날 유형은 상처 방어형 분노입니다. 이들의 분노는 마치 철벽과 같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기도 전에 높은 성벽을 쌓고 상대방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먼저 공격합니다. 특히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가 드러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단단한 방어막을 치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의도와 관계없이 모든 말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질문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일반적인 조언도 무시하는 태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방어적 태도의 이면에는 사실 무척 여린 내면이 있습니다. 마치 얇은 달걀 껍질처럼 쉽게 깨질까봐 두려운 것이죠. 과거의 깊은 상처나 반복된 실망감이 이들을 더욱 예민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방어적인 태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행동은 오히려 더 큰 고립을 불러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진심 어린 조언이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 단단한 방어벽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이처럼 상처 방어형 분노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주도권 상실형 분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형의 분노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사자와 같습니다. 한때 자신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결정을 내리고 존중받던 사람들이 그 권위나 영향력이 흔들리는 순간 보이는 강한 분노 반응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격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수십 년을 해온 일을 내가 뭘 안다고? 요즘 것들은 윗사람 말을 듣지 않아라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반응의 이면에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이 될까봐, 존재감이 희미해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보입니다. 가족들은 사소한 결정도 이분의 허락을 구해야 하고 매번 의견을 물어야 하는 부담을 느낍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는 또다시 그분의 불안과 분노를 키우는 악순환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권위나 통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여전히 가족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5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한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지 않죠. 그렇다면 왜 이런 유형을 알아야 할까요? 바로 이해가 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분노 유형을 이해하면 그 분노 뒤에 숨은 진짜 마음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완벽주의자의 불안감, 통제불능의 혼란스러움, 억압축적형의 외로움, 상처 방어형의 두려움, 주도권 상실형의 불안.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양 철학에서도 분노는 단순히 나쁜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마리를 찾아보라고 드러나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조절하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분노의 5가지 얼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화가 난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진정해요.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요? 참으세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군가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모두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는 명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시점별 맞춤 대응법입니다. 분노가 폭발한 그 순간에 필요한 즉각적 대처법부터 시간을 두고 관계를 개선하는 중기적 대처법,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까지 이 3가지 방법을 단계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떤 분노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별한 해결책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노가 폭발한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 한마디를 건네면 놀랍게도 상대의 분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화가 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 공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말투나 건성으로 하는 반응은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부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져. 혹은 지금 많이 속상한 것 같아 보여와 같이 상대의 감정을 읽어주고 표현해주는 것이죠. 만약 상황이 더 격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현명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망가듯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한 것 같으니 잠시 후에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세요. 이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보여주는 동시에 더 큰 갈등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분노의 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관계 회복에 집중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마세요. 때로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화가 나요가 아니라 제가 그런 상황에서 많이 속상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방어벽이 훨씬 낮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려 하지 마세요. 수용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한계를 알려주세요. 저는 이런 부분은 힘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서로 간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나면 일단 5분간 시간을 갖기, 감정이 격해지면 서로 잠시 자리를 피하기 같은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이런 규칙들은 마치 교통신호등처럼 우리의 관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가 됩니다. 더불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특히 민감해지는지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 조절을 위한 훈련입니다. 인지, 재구성, 마음 챙김, 호흡법이나 명상 같은 기술을 배워두면 좋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대처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당장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의 깊은 숲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가시처럼 날카롭고 때로는 불처럼 뜨거운 이 감정이 사실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스승임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간절함. 이 모든 것이 때로는 분노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방법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과 더 깊이 만나는 방법이며 타인과 더 진실되게 소통하는 지혜입니다.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한 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1000명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강하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타인과의 싸움에서 아니라 내면의 폭풍을 지혜롭게 다루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한마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화가 나실 만하네요. 이 한마디를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열고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이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깊이를 쉽사리 헤아리기 어려운 한 가지 현상에 대해 함께 사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착한 사람이 한 번 돌아서면 왜 그렇게 무서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온화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살던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냉담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불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던 이들이 한 번 등을 돌리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현상은 단순히 성격의 변화를 넘어선 깊은 심리적,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착한 사람의 내면에 자리한 섬세한 감정들과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고뇌의 무게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는데 작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착한 사람이 한 번 돌아서면 무서워지는 3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응축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에게서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그림자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강박을 가집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며 때로는 남이 부탁하지도 않은 일에 스스로 부담감을 느끼고 기대에 부응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어릴 적부터 형성된 경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했거나 형제자매와의 비교 속에서 착해야 한다는 강박을 학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나 사회생활 속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낙인 찍히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며 주변의 평판과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깊이 아파하고 그 상처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황마저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며 흡수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여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을 어려워하고 낯선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친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 오히려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착한 사람 증후군은 그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지나친 양보와 배려는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억누르다 보면 결국 화병과 같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등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심리적으로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한없이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배려가 때로는 혹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마치 댐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듯 그들의 내면에는 실망감, 억울함,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꾸준히 쌓여갑니다. 이들은 평소 갈등을 싫어하고 타인에 대한 뛰어난 이해력과 세심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부드럽게 수행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보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바로잡으려는 정의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본질적으로 유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댐이 터지는 순간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흑화하게 됩니다. 이 흑화는 극심한 스트레스, 반복되는 배신감, 그리고 오랫동안 억압받아왔던 감정의 폭발이 한데 뒤섞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착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깊은 분노를 느끼게 되고 타인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서 헤아릴 수 없는 배신감을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운함을 넘어선 존재론적인 배신감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강력한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마치 철학자 니체가 이야기한 허무주의처럼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자신이 쌓아왔던 착함이라는 가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혹은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착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격렬한 몸부림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면서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냉정함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 갑작스럽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오랜 고통과 인내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의 흑화는 단순한 복수심이나 악의가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한 처절한 자기 방어 기제이자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뢰가 깨지면서 더 이상 관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들은 서운함이 쌓여도 쉽게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조차 상대방에게 누가 될까 조심스러워하며 혹여 불만을 표현할 때에도 상대방의 기분과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불만 표현은 대개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제가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을까요? 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침묵을 동의나 수용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말이 없으면 괜찮다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조용함을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이미 수많은 내적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 침묵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침묵 속에 숨겨진 상처와 좌절을 놓쳐버렸을까요? 미소 뒤에 가려진 그들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착각했던 적은 없었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경계가 침범당해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참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그들의 인내심은 상상 이상으로 깊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쓰고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이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상처받고 지치고 한계를 느낍니다. 다만 그 과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종종 조용한 떠남입니다. 즉, 더 이상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관계를 정리했다가 다시 기회를 주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고 눈물 흘리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더 이상의 기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몸도 마음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설명이 무의미해진 상태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설명해봤자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후에 깊은 체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설명이 부족했나 싶어 다른 방식으로, 다른 말로, 다른 시간에 다시 설명하려 노력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결과가 계속 같다면 결국 설명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설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 사라졌을 때 설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관계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때로는 아무리 완벽하게 자신의 심정을 전달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경험은 인간에게 가장 큰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조용히 돌아선 사람은 이미 수차례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묘한 표정 변화, 한숨, 잠시 멈칫하는 행동 등 수많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에 결국 말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념을 넘어선 자기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며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뒤늦게 왜 떠났니? 라고 물어도 진정한 답을 듣기 어렵습니다.
이미 설명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관계에 다시 에너지를 쏟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소모전이 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그 관계가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번 등을 돌리면 그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으며 이전에 착하고 온화했던 모습 대신 무섭도록 냉정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냉정함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악의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경계 설정의 의미가 더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 끝까지 타인을 존중하려는 마지막 배려이자 단호한 선긋기이기 때문입니다. 소란스러운 이별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을 던지고 따지고 다투고 울분을 쏟아낸다는 것은 아직 그 관계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바라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표현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격한 감정의 표출은 일종의 도와달라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의 조용한 떠남은 다릅니다. 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미련도 원망도 없이 떠나는 과정조차 상대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그 사람다운 마지막 배려이자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혹은 더 이상의 갈등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에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택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적인 폭발과 극적인 이별에 더 진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은 큰 소리로 싸우고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이별하는 모습이 흔하게 연출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이별이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이별은 아직 미련이 남아있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관계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반면 조용한 이별은 이미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기에 굳이 소란을 피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스스로의 결정을 단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 관계를 정리하면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며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혼란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깊은 숙고 끝에 내려진 것이므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떠난 사람은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그 예의는 떠남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들에게 떠남은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존중은 한번 지켜지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의 흑화 혹은 단호한 돌아섬은 오랜 인내의 끝에서 찾아오는 감정의 폭발, 신뢰 상실로 인한 관계 개선 노력의 중단, 그리고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존중하는 배려가 역설적으로 가장 단호한 선긋기가 되는 세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소중한 관계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변화와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붕괴는 보통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미세한 변화와 신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바쁨 속에서 이러한 신호들을 쉽게 놓치곤 합니다. 특히 평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착한 사람들이 보내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개 직접적인 불만 표현이 아닌 묘한 행동 변화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거나 만남의 횟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거나 대화의 깊이가 얕아지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눈맞춤이 줄어들고 미소가 예전만큼 진실되지 않거나 대화 도중 잠시 멍한 표정을 짓는 순간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그 사람이 이미 내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너무나도 점진적이어서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마치 천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면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큰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침식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미묘한 변화를 느낀 적은 없으셨나요? 혹시 스쳐 지나간 작은 신호들을 무심코 지나치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시라도 그런 신호들을 포착했다면 그것을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관계의 깊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경청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경청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과 의도까지 이해하려는 깊은 노력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톤,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 담긴 의미까지 읽어내려 애써야 합니다. 특히 평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배려심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하는 말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행동과 분위기에서 무언가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감지하려는 섬세한 안목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경청에는 판단을 유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 우리는 종종 반박하거나 조언하기 위한 말을 준비합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와 같은 반응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이해를 방해합니다. 그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배려심 많은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가볍게 여겨질 때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의 조심스러운 표현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쪽이 항상 배려하고 양보하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균형 잡힌 관계란 서로의 필요와 경계를 존중하며 주고받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맺게 되는 다양한 관계들을 생각해보면 가장 오래 지속되고 깊은 의미를 지니는 관계는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굳건한 신뢰가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소소한 배려와 진심 어린 관심이 모여 단단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누군가 조용히 떠나간 후에야 그 사람의 가치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그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가 가장 편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가장 무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당연시하고 그들의 필요와 감정에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밀함은 편안함과 함께 지속적인 존중과 관심이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됩니다. 삶의 경험이 쌓이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관계란 결국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들거나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축적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착한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무서운 이유, 그리고 조용한 이별이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종종 그것을 잃기 전까지 그 가치를 완전히 알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결국 우리 주변에 누가 어떤 관계로 남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결국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존중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의 미묘한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경계를 존중하며 때로는 불편한 대화도 마다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아름다움은 편안함 속에서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과 더불어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려는 섬세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계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와 경계를 재조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야만 착한 사람이 더 이상 흑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떠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깊은 배움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더 나은 소통과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는 오고 누군가는 가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떠나간 이들이 남긴 공백이 때로는 아프더라도 그 공간이 새로운 인연과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채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있다면, 혹은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떠난 이도, 남은 이도, 그리고 앞으로 만날 이도 모두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키워갑니다. 감사합니다.